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들을 모르고 계시다면 정말로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5가지를 몰라서 큰 고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분은 재산을 잃었으며,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병원비가 아깝다고 참는 것. 여러분,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치료비로 몇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간단한 검사와 약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과 다릅니다.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시야 장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원인 모를 체중 감소나 피로감. 이런 증상들은 모두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데가 없는데 뭐 하러 병원에 가느냐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암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 발견이 가능하죠.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40세 이상은 2년마다, 66세 이상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도 있는데,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위내시경은 2년마다, 유방암 검사는 2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신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원비를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 능력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전구를 갈겠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죠. 조금만 참고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탁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나 계약 같은 복잡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권유나 보험 가입, 대출 같은 일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특히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등등 말이죠.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안전을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정말 든든한 일이죠. 세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남은 돈을 위험한 투자에 몰빵하는 것. 여러분,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노후 자금 늘리기라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되신 한 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 3천만 원을 월 30% 수익 보장이라는 투자에 넣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고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투자했죠. 하지만 3달 후에는 회사가 사라졌고 투자한 돈은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면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전화로 권유하는 모든 투자. 둘째, 지인이 소개해주는 특별한 투자 기회. 셋째,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넷째,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이후의 투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이에요.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장이 더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안전한 투자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됩니다. 둘째, 국고채나 회사채 같은 안전한 채권. 셋째,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들. 그리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 50%, 안전한 펀드 30%, 국채 2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예비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 두세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정말 위험합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집까지 잃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경찰서를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옮기라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젊었을 때와 똑같은 생활 습관을 고집하는 것.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60세의 몸과 30세의 몸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운동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 축구를 잘했으니까, 등산을 오래 했으니까 라며 무리한 운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적합해요. 특히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너무 무거운 중량보다는 가벼운 중량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관절이 아픈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짠 음식을 피하세요.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단 음식도 줄이세요.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도 적당히 드세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과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물, 견과류와 씨알류,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이제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평생 술을 마셨는데 이제 와서 끊을 수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담배는 폐암, 심장병,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에요.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하루 6에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도 적당히 하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과거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방식이 최고다. 요즘 것들은 다 안 좋다라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외롭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병원 예약, 쇼핑, 심지어 자식들과의 소통까지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스마트폰 사용을 계속 거부하셨어요. 복잡하고 어렵다. 전화기는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만 받고 마트에서도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카카오톡으로만 하니까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결국 70세가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왜 진작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혼자 손녀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예전 동창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어서 소통하시거든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해주니까 참여해보세요.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건강관리 방식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60세 이후에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의 교훈.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어르신은 65세에 퇴직하신 후 처음에는 무료한 일상에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시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만 배우려고 했는데 점점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도 보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심지어 블로그까지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취미였던 낚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은 70세가 넘었는데도 매주 낚시 모임을 주관하시고 온라인에서 낚시 초보자들에게 조언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희 어르신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하셨어요.
자식들이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싶어도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시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해도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느냐고 하셨죠. 그러다가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지셨는데 혼자 계시던 중이라 발견이 늦어져서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만약 정기 검진을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원금 보장에 월 20% 수익이라는 투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믿고 추가로 돈을 넣었는데 결국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실수는 혼자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자식들이나 전문가와 상의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현명한 선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민호 어르신은 퇴직금을 받으신 후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도 충분히 상의한 후에 안전한 예금과 국채에 나누어서 투자하셨어요.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꾸준한 이자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세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어르신의 철학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60세부터 매년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65세에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조기 발견 덕분에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습니다. 지금 75세인데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정기 검진이 생명을 구했다고 하십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암이 진행되어서 치료가 어려웠을 거라고 의사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여러분,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만들기. 먼저 건강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벽에 달력을 걸어두고 매일 체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혈압 측정, 약 복용, 운동, 물 마시기 등을 적어두고 매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냉장고나 현관문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두세요. 자식들 번호, 주치의 번호, 119, 가까운 병원 번호 등을 큰 글씨로 적어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상비약도 준비해 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같은 평상시 복용하는 약은 충분히 비축해 두시고 진통제, 소화제, 파스 같은 기본적인 약들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도움 요청 네트워크 구축하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공공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먼저 가족들과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정하세요. 매주 한 번씩은 꼭 통화하거나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 두세요. 평소에 안부를 확인하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법 안전한 재정관리 원칙 세우기. 재정관리에서는 절대 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원금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 둘째, 혼자서 금융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상의하기. 셋째, 생활비 1년치는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보관하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의한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복잡한 상품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선택하시고 절대로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실천법 생활습관 점진적 개선하기. 생활습관은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짠 음식 줄이기, 다음 주에는 운동량 늘리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좋아요. 식단은 조금씩 바꿔가세요.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서 드시고 반찬도 나트륨이 적은 것들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실천법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갖기. 디지털 기기 사용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사용하기 순서로 하나씩 익혀가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스마트폰 교육, 건강 강의,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이 5가지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즐기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안전한 재정 관리를 하시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질병 없이 건강한 10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마무리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병원비가 아깝다고 참지 마세요. 둘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셋째, 위험한 투자에 돈을 몰빵하지 마세요. 넷째, 젊었을 때와 똑같은 생활 습관을 고집하지 마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